여러분 그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그 과학 역사가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관찰해 봤더니 사회 현상을 쭉 관찰하다가 어떤 그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 현상을 딱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원리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의 원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만일력의 원리. 예.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러다가 뉴턴이 중력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회 현상을 중력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 근데 또 사회가 또 지나가 보니까 중력의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력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과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 그게 저는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티븐 콩의 스티븐 누구죠? 예. 이렇게 그 장애인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빅뱅 이론이든지 무슨 이론이든지 예. 그런 이론으로 바뀌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패러다임은 언제 일어나냐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갖고 있는 원리로 해석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이동은 자발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내 스스로는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패러다임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하던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자꾸 발생해. 그럼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몸이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만 바뀌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대로 있다가 3개월에 죽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바뀌잖아요. 그죠? 한국 선교가 이대로 가다가는 6개월 후에 죽습니다라는 워닝을 받을 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된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선교는 서구가 힘을 갖고 과거에는 그게 뭐였어요? 정치적인 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힘이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네. 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교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선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서구 선교의 흐름의 뒷부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선교의 자산은 사실은 영적인 영성과 재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선교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가난해지는 거 아시죠?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선교사 나갈 때는 후원금 없어서 못 나갔던 선교사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후원금 없어서 못 나갑니다. 예. 그래서 돈으로 했던 선교 시대에 걔가 끝나는 지점에서 과연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힘에 의한 선교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그래서 서구는 후기 현대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서구 사회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네슬리 뉴비긴이 잡아낸 포인트죠.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영국에서 선교지로 갈 때 1910년 초에 1910년입니까? 20년쯤에 영국에서 인도로 갈 때는 인도가 다문화 사회였어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사역하고 1970년대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다문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Gospel in the Pluralistic Society.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복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지금 영국 교회의 화두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 자체가 미션 필드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서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폴리센트릭 혹은 다중심적, 그러니까 서구 혼자 하던 선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협력,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새 국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collaboration, partnership. 예. 그래서 polycentric, collaboration, partnership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왕이었어요. 예. 근데 똘마니들이 잘하기 시작해. 그래서 힘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십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중심적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도 이게 이제 서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구가 자기 혼자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제 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가 여러 군데 생겼으니까 남미도 아시아도 뭐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자체에도 약간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잘 갖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되면 안 되냐면 센터가 하나였는데 이제 센터가 여러 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자.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회가 성장하니까 필리핀 교회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려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센터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겠다. 콜라보레이션 하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회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중심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기 시작하면 필리핀 교회는 또 필리핀 교회 중심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폴리센트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서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폴리센트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no center, 더 이상 센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센터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friend. 프렌드가 돼야지만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프렌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프렌드가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요 비슷해할 때 일어나요. 제가 잘 아는 그 아주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대학 때 아주 단짝이 있었대요. 아주 믿음 좋은. 그래서 이제 둘이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단짝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큰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사장이 자기를 부른대요. 불러서 최고 모텔에서 최고 음식으로 늘 대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제 미안한 거죠. 이 선교사한테. 대학교 다닐 때는 똑같이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자 그랬는데 자기는 사장이 됐고 이 사람은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미안해서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에서 아주 최고 음식을 늘 사준대요. 한 번은 이 선교사가 그 친구하고 딱 만났는데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 항상 맛있는 음식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정말 날 친구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야 짜시야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놔두고 너 오면 내가 여기 달려오지.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다음부터 우리가 2만 원짜리 미만 밥 먹자. 그래서 네가 2번 사면 내가 1번 사고. 그게 진짜 친구다. 그래야지 내가 너 보고 너 문제 있는 거 얘기도 하고 그게 친구다. 그러니까 진정한 콜라보레이션은요 프렌드가 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하게요. 그래서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서구가 돈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될 테니까 인력은 니네가 되라. 그 콜라보레이션 들여다보세요. 진정 콜라보레이션이 아닙니다. 돈 가진 사람이 주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폴리센트리라는 말도 실제는 no center. 우리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친구가 되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고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는 한 파트너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악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그 나라들의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전략이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3자 원칙입니다. 자립자치자전. 네. 그때 한국 교회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가면 한국에 보시면 선교사들이 지은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뭐 상징적 교회 몇 개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대충 뭐 흑벽돌로 줘서 교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나가서는 교회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판단입니다.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전으로 교회가 컸지만 자신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이 굉장히 서구에 디펜던트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학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방식을 우리 한 번도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대로,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던 대로 똑같이 가서 선교지 하니까 가서 건물 세우는 거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리플렉션이 있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이거는 WA 미션 커미션 디렉터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 때문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uture of mission is indigenous. 선교의 미래는 내부자들에게 달려 있다. 예.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선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 선교사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오늘날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 정말로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로컬 리스판스,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로컬이 반응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로컬 이니셔티브를 잡고 글로벌이 반응해야 됩니다. 예. 이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했던 선교가 안 일어나게 될 것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교 잠깐만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가는 개념이라 보면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를 넘어가는 개념으로 보면 필리핀 안에도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문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또 반대로 한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뭐 무슬림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를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 혹은 문화의 개념으로 시프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예를 들면 필리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리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필리핀에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왜 있어야 되니까 이 고민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해왔지만 선교를 영역의 개념으로 가면 어떤 영역에 필리핀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건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개념에서 영역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예.